자, 통일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통일교를 까맣게 잊고 있어요, 지금. 네,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특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돼 있는 건지, 갑자기 얘기가 또 끊겨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끝나가지고,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자, 요게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교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베가 엄마가 통일교 신자여가지고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대체 통일교의 고액 헌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밝혀지게 되고 일본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에 이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재판소에 청구를 했고요. 지난해 3월에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이 1심에서 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일에 2심에서 원심대로 교단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2심 결정에 따라서 곧바로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했고요. 세제 혜택도 상실을 했습니다. 동시에 청산 절차가 개시가 돼서 고액 헌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물론 일본도 3심제이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하지만 3심에서는 법률심을 다루지 않고 이게 맞냐 틀리냐 요것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아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그러니까 청산을 한 다음에 남은 자산들을 엠빵에서 나눠주는 작업이 진행될 건데 근데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좀 충격적인데요. 일단 통일교 수입은 신자들의 헌금이 97%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삥 뜯어서 운영한 거죠. 와. 그리고 헌금 수익이 4천억 원이 넘었어요. 매년.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송금을 할 때 90%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뭐 1,000억에서 뭐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송금이 됐다고 하는데 하죠. 송금이 된 거는 신도 명의를 이용하거나 뭐 신자들끼리 해갖고 보낸 거라 쉽게 말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대부분의 돈들은요 이민 가방처럼 해갖고 사람이 갖고 들어와서 보따리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2000년도 그러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선전국을 막 짓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 지부에 있는 돈들을 딸딸딸딸 긁어다가 그 돈을 전부 다 한국으로 갖다 옮긴 겁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일본 통일교에서 걷어들인 돈이 한국의 통일교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만일 이게 범죄 수익 내지는 이 환수의 대상이다라고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치면 한국에 있는 통일교의 자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압류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이 법적 조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왜냐면 그 돈이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신도들 거고 그 돈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쓰여지지 않고 한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물론 천정궁 저거 짓는데 한 3조 원 이상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3조에서 4조 원을 들여갖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통일교가 그 모든 어떤 고열을 다 빨아서 롯데가 시그니처 타워 짓듯이 시그니처 짓듯이 지금 그만큼 돈을 들여갖고 돈을 처발라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류치기도 쉽죠.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엄청난 비자금과
뭐 보석류들과 명품이 있고 와서 절만하면 그걸 준다라고 하는 게 또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처럼. 그리고 몇 번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야, 현금이 이렇게 있네? 물론 뺏어오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범죄 수익금이라고 하는 또는 불법성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그냥 냅두고 온 현찰들과 귀금속들 뭐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본 피해자들의 법적인 청구 요구가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따져놓고 보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 통일부가 물론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갖고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양산했기도 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한국에는, 이런 자금들이 투자돼가지고,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다 신도들한테 뜯어낸 돈이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 이 통일교 재단, 이게 통일교라고 안 하죠. 뭐 세계 가정연합인가 뭐 아무튼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이 돈들은 정관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없어지게 되면 그거를 누가 상속받거나 뭐 자식 종교단체가 없었으니까 교주 너 가져라 이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정관 안에서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재산을 쪼개가지고. 이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통일교의 앞으로 행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거나 통일교는 한국에서도 해산이 될 거고요. 해산이 된과 함께 청산 절차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으로 일본 애들이 압류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청산을 하고 그 돈들을 잘 찾아가지고 피해본 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와갖고 갖고 가는 꼴은 물론 그쪽 피해자들도 미안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법 안에서 대한민국이 이 자산을 처리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해산의 불가피성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불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통할할 수 없는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나쁜 종교였고 한국 와서는 착하고 좋은 짓만 했던 국가 경제에 기여를 했는 뭐 온갖 가머니서를 다 던져놓고 있는데 통일교가 해산되면 교인들한테 이 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있는 통일교도들도 아마 참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기 목 찾아야죠. 본인이 알아서 갖다 바친 사람들은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중에 내 몫이 얼마 있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청산돼서 그 절차가 다 없어지게 돼서 엠빵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 상황에 맞춰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땐 태도를 바꿔먹겠죠. 어이씨 나도 지금 10년 동안 이만큼 넣었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신도에서 바로 채권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피해자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응? 피해자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은 권리를 누리고 있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니 일반 신도들 말이에요. 일반 신도들. 일반 신도 중에 지금 피해 구제하기 위해서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